먼저 제가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만약에 2를 3번 곱한다라고 하면 매번 이렇게 귀찮게 쓰기가 번거로우니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지. 그리고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뭐 조금 옛날 분이면 2의 3승이라고 할 거고 현재 교육과정대로 표현하시면 2의 세제곱이라고 아마 선생님들이 부르셨을 거야. 자, 이걸 2의 세제곱이라고 하고 만약에 2를 4번 갖다 곱하면 2의 4제곱이겠지. 그럼 몇 번 갖다 곱하느냐를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얘를. 거듭하여 곱했다는 뜻이에요. 자, 용어만 약속을 하고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 다 아시겠지만 여기 써 있는 애를 뭐라 그러니? 및. 깜짝이야. 여기 써 있는 애는 자, 지수라고 하죠. 이거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어떤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를 하나 약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걸로 해볼까? 뭘로 할까? 4로 하자. 자, 4를 제곱하면 이렇게 쓰죠. 읽기로는 4의 제곱이라고 하지. 뭐 연산의 결과는 16이 나오겠고 근데 수학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보면 항상 양쪽 방향의 연산을 다 배워요. 덧셈을 배우면 뺄셈을 배우고 곱셈을 배우면 나눗셈 배우고 나중에 미분 배우시면 반대인 적분도 배울 거고 자, 이쪽은 너무 쉬워. 이쪽 방향은 쉬운 거고 그럼 우리는 이미 방정식, 기본적인 방정식을 다 풀 수 있으니 뭘 제곱하면 4가 되겠니? 2밖에 없어? 이 친구 이름이 뭐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표현하면? 오케이. 중3 때 연락이 하지 않았어? 4의 제곱근이라고 표현했죠. 여기까지 받아들이는데 문제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중3 때 아마 새로운 기호 하나 약속했을 거예요. 얘를 제곱하면 이렇게 쓸 거고 읽기로는 3의 제곱이라고 읽을 거예요. 근데 제곱해서 3이 되는 실수 범위에 무언가 숫자가 있겠지. 있는데 기존의 수체계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거 뭐라고 쓰기로 약속합니까? 뿔마 루트 3. 그리고 얘를 3의 제곱근이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가운데 있는 애를 기준으로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근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서로 다른 거라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곱근 3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니? 제곱근이란 말 앞에 쓰면? 뭐지? 그냥 루트 3이지. 3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3은 다른 거죠. 제곱근이란 말을 앞에 쓰겠다는 얘기는 영어 그대로 루트라고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근데 여기는 사실 이 한 글자가 생략된 거예요. 몇 번 제곱한 겁니까 지금? 2번 제곱한 거지. 3의 2제곱이고 3의 2제곱근이야. 그럼 이제 수의 범위를 좀 확장을 해볼게. 확장을 해볼 거고 자, 수학은 뭐 여러분들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념 그리고 약속, 정의라고 하죠.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원의 용어부터 정의를 해볼게. 거듭 제곱 근이라고 나오죠, 지금. 근이라는 표현은 보통 어디서 썼는지 기억나? 어디서 썼지? 근이라는 표현 어디 쓰니? 안녕. 혹시 당신 이름이 정아? 편한데 앉으시오. 자, 근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방정식에서 보통 쓰지 않습니까? 맞죠? 거듭 제곱 근이라고 하는데 근이라는 표현은 보통 방정식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방정식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면
어떤 제곱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식을. 자, 약속이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은 지금 지수죠. 지수인데 n 제곱하여 실수가 되는 어떤 수. 이게 정의예요. n 제곱하여 실수가 되는 수. 이 수를 제가 x라고 했을 때 그냥 이 문장으로 식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식 세워볼게.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우리가 미지수를 보통 x로 잡지 않아? n제곱하여 a가 되는 어떤 수를 제가 x라고 하면 x는 n제곱해서 a가 나오면 되는 거지. 정확히 이 식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야. 오케이? n제곱하여 a가 되는 어떤 수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 뭐 굳이 책에 밑줄을 치겠다면 여기다 치셔야 되죠. 이게 정의입니다. 오케이? 그럼 연습만 해볼게. 근이라는 말 여러분들 한자 배우니? 안 배우나? 영어로는 알지. 근. 뿌리란 뜻이에요. 아무 때나 한자 표현으로 루트. 뿌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뿌리가 있지 않아? 어머니 아버님이 여러분들 창조한 뭐라고 해야 돼? 어머님 아버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들이라는 존재 자체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어떤 연산을 통해서 A라는 애가 나왔어. A라는 애가 나왔어. 그럼 무슨 연산을 거쳐서 A가 나왔을 거 아니야. A가 나오게 되는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곱근은. X라는 애를 N제곱해서 A가 됐으니까 A의 뿌리는 X겠죠. 자, 제가 이렇게 문자로 쓰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거야. 한글로만 읽을 수 있으면 돼. 근데 양쪽 방향으로 읽을 수 있으시면 돼. 이거 당연히 뭐 여러분들 중학교 동생한테 물어보면 2의 4제곱이 16이다라고 하겠지. 맞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읽는 방법이고, 반대로 읽어봐. 16의 4제곱근이 2란 얘기야. 정확하게는 16의 4제곱근 중에 하나가 2란 얘기죠. 자, 이 방향수까지 문제 없습니까? 2의 4제곱은 16, 반대로 16의 4제곱근 중에 하나는 2. 같은 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직접 해볼게요. 뭘로 할까? 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그럼 여기서는 반사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처음 연습하실 때는 식을 세워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면 세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야? 마이너스 27이 되는 애예요. 그럼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두 가지만 다시.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 x. 근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저는 한 번만 보여드릴게. 근데 이 27을 잡은 이유는 이거 방정식이니까 여러분들 방정식 어떻게 풀죠? 다항 방정식. 일단 인수분해 하지. 안 되면 뭐 2차 방정식이면 근의 공식을 쓸 거고. 자, 27은 3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세제곱 공식 다 기억나지? 안 나오면 난 몰라. 그럼 몇 개 나옵니까?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3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는 근의 공식 작성해야겠죠. 자, 9 마이너스 4, 9, 36.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치? 실수야, 허수야? 허수죠. 허수고, 이 결론은 특별한 증명 없이 외웁니다. 뭘 외우냐? 제가 지금 세제곱근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세제곱근만이 아니라 5제곱근이 될 수도 있고 7제곱근이 될 수도 있겠지. 자, 얘는 몇 차 방정식이니 그럼? 3차. 오케이? 세제곱근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면 반드시 3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반드시.
자, 반드시 3차 방정식이 나오고 방금 제가 보여드린 예시처럼 하나는 반드시 무슨 수 나와요? 실수. 두 개는 허수. 오케이. 이거는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부분이야. 보통 수학에서는 뭐 다음과 같음이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 많이 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얘는 인수분해가 손쉽게 되는 애고 이런 애면 답이 없지. 이거 넘기더라도 세제곱의 합 공식으로 인수분해하기는 어렵죠. 어렵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25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는 몇 개? 1개, 허수는 2개라고 그냥 받아들이자고. 오케이? 그 이유는 3차 방정식이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1학년 때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배운 적이 없죠. 당연히 안 배웁니다. 뭐 이 중에 공대 진학하실 분들만 대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때 배울 거고 3차, 4차 방정식까지는 대수적인 근해 공식이 있습니다. 그 증명은 다 대학 과정이 되겠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건 3차 방정식이 작성이 되면 복소수 범위에서 근이 3개가 나오고 4차 방정식이면 그럼 몇 개가 나와야겠니? 4개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자, 얘도 한번 해볼게. 나온 대로. 이게 쉬워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처음에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자, 16의 4제곱근이야. 그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4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를 찾아야 돼? 16. 뭐 너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 x 4제곱은 16. 16의 4제곱근은 x란 뜻이죠, 이게. 자, 그럼 얘는 4차 방정식입니다. 4차 방정식이면 그냥 복소수 범위에서 근이 몇 개인 거 인정하자고? 4개인 거 그냥 받아들이자고. 4차면 4개고 5차면 5개고 6차면 6개인 건 증명 없이 받아들이자는 얘기예요. 얘는 뭐 저는 인수분해가 쉬운 애를 골라온 거고 이거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가능하죠.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x는 실수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 허수 범위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겠지. 네. 실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럼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책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긴 했지만 12페이지, 13페이지 내용이 3차식 이상의 함수를 그려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오버인 것 같고 외워. 자, 뭘 외워야 되냐? 표로 볼게. 이 표를 보기 전에 하나 약속. 그럼 문제가 하나 있네요. 그럼 세제곱근 중에 실수는 무조건 몇 개가 나온다고? 1개가 나와야 돼. 1개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27 같은 애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이런 애들 자, 24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거예요. 세제곱해서 24가 되는 어떤 수. 근데 24가 세제곱 수가 아니지. 그럼 어떤 수체계를 하나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 24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애를 우리가 중3 때 배운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다가 작게 3만 올려 써서. 오케이. 읽기로는 세제곱근 24라고 읽으시면 돼요. 3 루트 24 아니야. 3 루트 24는 3 곱하기 루트 24고 얘는 세제곱근 24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잠깐 여기까지 약속 받아들이는데 문제 없어? 기존의 수체계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 도구로 하나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거 세제곱수가 아니잖아요. 자,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은 다 실수해야 돼요, 일단.
허수는 우리 1학기 때 복소수라는 단어를 배우긴 했지만 앞으로는 큰 의미는 없을 거야. 없을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 15의 4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4제곱해서 15가 되는 어떤 수가 되겠지. 근데 15가 4제곱수니? 아니지. 그러면 어떤 수를 하나 표현하는 방법을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 뭐라고 약속하면 되겠니? 4제곱근 15. 근데 4라는 숫자는 짝수니까 다 4제곱하면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만 봤을 때 4제곱해서 15가 되는 어떤 실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중에 양수. 이렇게 2개. 오케이. 이게 기호의 약속이 되겠고. 자, 저는 여기 그래프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4차 함수, 뭐 5차 함수를 그려낼 수가 없잖아. 그려낼 수가 없으니까. 잠깐, 제가 말로만 한번 물어볼게. 그럼 10의 5제곱근은 몇 개 있어야 돼? 복소수 범위에서 5개. 그 중에 실수가 몇 개라고? 1개. 오케이. 졸리다고? 벌써 졸리면 안 되는데. 자, 그럼 15의 6제곱근은 몇 개? 6개야. 복소수 범위에서. 근데 6제곱근 중에 실수가 몇 개? 2개. 플러스 마이너스 6제곱근 15라고. 그 부분만 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외우는 팁을 한번 봅시다. 실수 A의 n제곱근. 요거 말하는 거죠. A의 n제곱근. 그러면 이 지수자리와 와 있는 애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구분하셔야 돼요. 홀수일 때는 세제곱근,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말해요. 이런 애들이면 그냥 무조건 항상 실수가 몇 개? 1개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이건 제가 증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다시 세제곱근, 5제곱근, 7제곱근, 9제곱근 이런 애들은 항상 실수가 1개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허수예요. 오케이? 내가 못 믿겠다. 7의 5제곱근은 몇 개? 그냥 몇 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5개. 7의 5제곱근 중에 실수는 몇 개? 1개. 나머지 4개는 뭐라고? 그냥 허수라고 받아들이자고. 그리고 7의 5제곱근 중에 실수 이내를 표현하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쓰자고.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뭐라고 읽어? 5제곱근 7. 5루트 7이라고 읽지 마. 5루트 7은 이거야, 이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5제곱근 7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제 짝수일 때는 좀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냥 제곱근. 그냥 제곱근도 앞에 2자 생략된 거고 4제곱근 이런 애들. 이게 표로 나오면 너무 딱딱할까 봐 제가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 근데 이때는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미체 부호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 얘는 좀 특이한 애니까 생각. 0의 4제곱근. 0의 4제곱근이면 4제곱해서 0이 되는 어떤 수지? 얘는 4개가 있을까? 아니지. 얘는 좀 특이한 애지. 0밖에 없습니다. 그죠? 0밖에 없어요. 그럼 0의 4제곱근 중에 실수 몇 개? 1개고 허수 같은 거 없죠. 그러니까 밑이 여기 써 있는 애가 0이면 좀 특이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애들.
얘는 일단 여기 0이 아니잖아. 4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어떤 수. 제가 관계식으로 작성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몇 차 방정식이지? 4차. 그럼 복소수 범위에선 몇 개? 4개여야 돼. 4개. 근데 이 중에 실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짝수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럼 밑의 부호가 양수다. 0인 경우 제가 생략할게. 0밖에 없잖아. 밑이 양수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뭐 5의 4제곱근이다. 7의 4제곱근이다. 이런 애들은 다 실근이 몇 개 나옵니까? 무조건 2개. 그리고 나머지는 얘랑 똑같아요. 모두 허수고. 밑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포인트. 짝수번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없으니. 자,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저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풀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테니 다시 한번 해보자. 중학교 때부터 7의 제곱근을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풀마 루트 7. 제곱근 7은 루트 7. 자, 마이너스 8의 5제곱근은 실수 몇 개? 잠깐 내가 질문 이상하게 했나? 자, 마이너스 8의 5제곱근은 총 몇 개? 5개. 그 중에 실수는 몇 개? 1개. 그 실수 1개는 이렇게 쓰자고. 이거 처음에 많이 헷갈린다. 뭐가 헷갈리냐면 루트 앞에 음수니 루트 안이 음수니까 허수 아닌가요? 아니야. 얘는 5제곱근이니까 이거 실수 맞습니다. 마이너스 8의 5제곱근. 분명히 5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어떤 실수가 있는데 표현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고. 그럼 나머지 4개는 다 뭐? 허수. 그걸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우리는 4차 방정식, 근해 공식 같은 걸 배운 적이 없으니. 자, 이건 뭐 제가 뒤에서 조금 연습을 문제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 있죠? 여러분들 14페이지. 이거는 제가 지수 법칙을 먼저 설명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신 대비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증명을 해드릴 거고 처음 할 때는 거듭 제곱근의 성질로 식을 연산하는 게 너무 힘드니 이거는 일단 패스. 그냥 위에 메모만 해두시면 돼.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책의 14페이지. 자, 그럼 저는 한번 해보자. 근데 이쪽에 앉아도 이거 다 보입니까 지금? 이게 제가 한글 빔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출판사에 제공을 해준 걸 썼더니 조금 글씨가 작네. 자, 일단 개념 체크부터 볼게요. 제가 15페이지. 거듭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실수만 쓸 거야. 자,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이래. 그럼 식으로 작성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식으로 작성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요즘 수능 트렌드는 아닌데 여러분들 한 세대 위에서는 매번 나왔어요. 학교 시험엔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맞지? 자, 근데 마이너스 125는 세제곱수 아니야? 뭐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25죠? 그냥 이거 적어주시면 되지. 실수만 적으라며. 실수만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256의 4제곱근. 뭐 4제곱하면 256이니? 뿔만 사죠. 맞잖아. 자, 이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밑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기호.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숫자가 떨어질 거예요, 아마.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세제곱근 0.008. 오케이? 이건 무조건 실수야.
세제곱근 0.008이면 뭘 세제곱하면 0.008 나옵니까? 0.2겠죠? 맞지? 네. 자, 얘는 4루트 625 아니라고 4제곱근 625니까 4제곱해서 625 되는 애 얼마? 5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또 착각하시면 안 돼. 얘는 625에 4제곱근을 써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4제곱근 625니까 그냥 양수 5만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1000이야. 그냥 이거지. 마이너스 10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000이잖아. 자, 할만 하실 것 같고 개념 체크 3번은 제가 일단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스킵했으니까 일단 안 보셔도 되고 뒤에 거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리해서 진도는 안 나갈 거예요. 무리해서 진도는 안 나갈 거고 최대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예제 따라오는지 확인하면서 할 테니까 정시줄 놓치만 않으시면 돼요. 여기 지금 화수가 없죠? 내가 출석부라 없네. 아직도 시험을 보고 있는. 자, 대표 예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6페이지.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일단 기억. 27의 세제곱근은 3분이다. 27의 세제곱근은 몇 개라고? 3개. 3차 방정식 작성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수의 범위를 복소수까지 넓혔기 때문에 아무 멘트 없어도 2단원에서는 복소수 범위 생각하시면 되고 땡.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에 있니? 4번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얘는 4개가 다 허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증명 없이. 틀렸음. 자, 디귿. 잠깐. 맞았잖아. 정신병자인가. 병신인가 봐. 오늘 저녁을 못 먹어서 그래. 자, 디귿. 마이너스 루트 2i는 4의 4제곱근 중에 하나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4제곱 해보시면 되죠. 일단 제곱. 얘는 2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고 한 번 더 제곱하면 4제곱이죠. 그럼 4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나오니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지? 4제곱해서 4가 나오네. 구하라는 게 아니고 4제곱해서 4가 나오니까 끝입니다. 자, 리을. 마이너스 6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1개다. 여기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여기 홀수 써 있으면 실수는 항상 1개라고 했어요. 항상 1개고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실수다라는 거고 얘는 맞죠. 자, 4제곱근 81은 3이다. 4제곱근이란 말이 앞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쓰셔야 되겠지. 그럼 4제곱해서 81이 되는 애 중에 양수니까 3 맞습니다. 맞죠? 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골라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 유제가 좀 어려워요. 이거 한번 제가 이해했나 한번 볼게요. 바로 옆에 보시면 17페이지에 1-2번, 1-3번 한번 풀어봐. 표현 더하기랑 둘 다 표현 더하기네. 1-23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물어봤어요. 실수. 이거는 암산 되지 않아? 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16 나올까? 마이너스 6이겠지?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두 번째 희한한 소리가 나는데 자, 루트 625 루트 620은 얼마니? 25죠 그냥. 얘는 25랑 정확히 똑같은 수입니다. 그럼 얘는 25의 4제곱근 중에 음수인 것을 B라고 한 거예요. 뭐 이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관계식은 작성을 해볼게. 25의 4제곱근이면 4제곱하여 25가 되는 어떤 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얘는 암산으로 될 것 같아. 지금 음수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허수는 빼고죠. 양수냐 음수냐를 말하면 일단 실수입니다. 그죠? 뭘 4제곱하면 25가 되니?
뿔마 루트 5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음수인 것을 B라고 했으니까 B는 이렇게 되겠지. 최종적인 답은 둘이 같다고 포함되면 되니까 6루트 5죠. 6루트 5가 되겠고, 그 다음 바로 밑에 1-3번이랑 4번이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지금 이 책에 정확히 교육청 기출, 평가원 기출이라고 써 있는 건 그 문제 원형을 그대로 실어 놓은 거고, 숫자를 바꾸면 그런 표현을 안 했습니다. 3번도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바꿔냈죠 지금. 자, 2 이상의 그리고 이런 문제가 요즘 트렌드라는 거. 학교 시험에서는 원래 이 단원의 중점은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참 예전에는 연산이 1순위였어. 계산만 잘하면 되는 단원이었고, 거듭 제곱근의 정의를 명확하게 고교 수학에서 나오면서 요즘엔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종류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이 숫자의 n제곱근이래. n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가 2개가 된대.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얻어보면 n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가 2개. n이 홀수면 될까요? 홀수 제곱근 중에 실수는 무조건 몇 개라고? 1개라고 했습니다. 안 되겠죠. 그럼 일단 n은 무슨 수가 돼야 되지? 2의 배수 혹은 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짝수라고 표현해도 될 거고,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네. 얘가 무슨 수가 나와야겠니? 양수, 음수, 영 중에 양수가 나와야만 하겠죠. 음수면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는 아예 없으니까 얘는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2개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n은 2의 배수, 짝수입니다. 자, 그럼 이거 2차 부등식은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죠. 이건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글러 먹을 거고, 요거 만족시키면서 짝수면 되지. 근데 최소값 물어봤어요. 얼마? 여기겠지. 이해됩니까? 오, 잘하네. 1-4번. 지금 제가 풀지 않는 옆에 유제들은 당연히 자동으로 과제예요. 당연히 자동으로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0페이지 이제 지수의 확장을 볼 텐데, 여태까지 이 자리에 있는 애들 우리가 지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요 자리.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부터 저 자리는 자연수인 범위만 했죠, 여기. 근데 여기 써 있는 n이 a의 n제곱에서 n이 자연수인 범위가 아니라 유리수, 정수,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할 겁니다. 자연수에서. 근데 이건 좀 약간 허무한데, 정수, 유리수, 실수. 근데 결국 정수랑 유리수는 어디 포함되니? 실수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결국 실수에 포함되니까 여기 똑같은 내용이 3번 나왔는데 3번 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실수 범위까지 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걸 받아들이자는 얘기예요. 근데 얘도 증명이 있을까? 증명 없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제가 대략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먼저 볼 텐데, 자, 우리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면 a의 m 플러스 n제곱이고, 나눗셈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하나 몇 번이 조금 중학교 때랑 다르지 않니? 2번이 다릅니다. 2번만 달라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물론 이걸 학원 같은 데를 다니시면 그냥 저 위의 내용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는데, 정석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는 m이 n보다 큰 경우 나눗셈이면 지수끼리 뺀다라고 배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애예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얘를
얘로 나눠달라는 얘기니까 a의 세제곱 나오는 거 맞겠지? 그리고 m과 n이 같으면 얼마라고 배웠습니까? 얘랑 똑같아. 1. 오케이. 근데 m보다 n이 크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지?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되지? 자,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수법칙을. 근데 여기서 두 가지만 우리가 약속을 할 거예요. 뭘 약속을 할 거냐면 이거 두 개. 모든 수의 0제곱은 앞으로 1이라고 약속할 거야. 이건 그냥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이 왜 1이냐라고 나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 이건 약속이야. 이런 것들. 3의 0제곱도 1이고요. 마이너스 2의 0제곱도 1이고 루트 7의 0제곱도 1이고 오케이? 근데 지금 이 책에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옆에 살짝만 메모해 두시면 단 얘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붉은 글씨만 살짝 옆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 0의 0제곱이라는 숫자는 아예 없어요. 0의 0제곱이라는 숫자는 없고 여러분들 책에 보면 21페이지 맨 위쪽에 잠깐 써있긴 합니다. 근데 이 법칙 옆에 그냥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는 없는 수야. 우리가 수학에서 0분의 4 같은 애들도 없죠.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0의 0제곱은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0을 제외한 어떤 밑을 데려오더라도 다 0제곱은 1이라고 제가 증명했어? 약속했어? 약속이야 그냥. 정의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세 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개가 필요 없고 요거 하나로 그냥 다 끝이에요. 왜 끝이냐? 얘가 크든 얘가 크든 나눴을 때 얘에서 얘 뺀 거 여기 쓰면 돼 그냥. 그럼 지금 둘이 같을 때는 이게 a의 0제곱이지? 맞습니까? 근데 a의 0제곱을 1이라고 약속하면 굳이 이 세 가지 케이스로 분리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자, 다시 a의 4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이면 중학교 때 방식으로 하면 둘이 같으니까 1인데 고등학교 때의 방식은 그냥 얘에서 얘 뺀 게 0이니까 1이라고 받아들이자고. 심플하지만 일단 약속이 그렇고 그 다음에 얘도 하나를 더 약속을 할 거예요. 이 약속 두 개가 끝입니다.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할 거예요. 이게 처음에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약속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도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a의 2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그냥 a의 얘에서 얘 뺀 거 마이너스 3제곱이에요. 근데 a의 마이너스 3제곱을 a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약속하면 이거 똑같이 성립하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이 챕터에서 외우셔야 되는 건 두 개. 두 개. 이건 약속이야. 나한테 증명해달라고 하지 말고. 네, 됐습니까? 그 다음 좀 허무한데 22페이지, 24페이지 내용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큰 실수인 범위로 바로 넘어갈게. 이 책에는 어거지로 증명이 나왔으나 저는 여기는 정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 외에는 이미 알고 있는 지수법칙이니까 제가 굳이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 근데 얘도 저는 특징만 볼게요. 방금은 밑이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 n이 정수일 때는. 근데 지금 얘는 지수가 실수인 경우예요. 실수. 당연히 이 실수에는 정수, 유리수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식을 두 번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실수인 경우로 넘어왔어. 근데 얘는 이것만 잘 명심을 하시오. 실수일 때 지수법칙은 얼핏 보면 똑같지 않아? 똑같잖아.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플러스 y제곱. 나눗셈이면 그냥 지수끼리 빼면 되고 x제곱의 y제곱은 a의 xy제곱이고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 요것만 별표를 펴주시고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지수 법칙이 100% 성립할 때는 밑이 양수일 때예요. 밑이 양수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쓰면 당연히 평가원이나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주접스럽게 내진 않아. 근데 학교 시험에는 선생님들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낚아야 되잖아. 낚시할 때 이렇게 써 있으면 합답형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밑이 이렇게 기억을 해. 그냥 밑이 양수이면 지수법칙은 100% 성립합니다. 근데 밑이 음수이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밑이 음수이면 그럼 안 성립하겠네? 성립하지 않겠네? 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립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가 참임 명제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성립 여부는 알 수 없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수랑 미적분에서 굉장히 많은 성질들을 배울 텐데 어떤 성질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보통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면 100% 성립하는 거고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성립 안 한다가 아니고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제가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 뭘로 할까? 자, 어떤 학생이 얘를 이렇게 계산했어. 제곱 이제 여기 뭘 써도 된다고? 유리수 써도 되고 음의정수 써도 되고 실수범위 아무거나 다 쓰셔도 됩니다. 맞을까 틀릴까? 연산의 결과가 별로 문제 없어 보이지 않아? 아니 이제 여기다가 유리수를 써도 된다며. 그래서 보통 많이 실수하시는 게 여기 일단 결론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여기서 1로 갈 때 지수법칙 쓰지 않았어? 이 제곱에 2분의 3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했다고. 맞지? 근데 지수법칙을 썼다라는 건 밑이 뭐라고 확신하고 쓴 거야 지금? 양수라고 확신하고 쓴 겁니다. 근데 얘는 밑이 음수잖아. 아니 그럼 선생님 밑이 음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수학의 연산 순서 따라가셔야 돼. 수학에서 연산 순서라고 하면 당연히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아니니? 맞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틀린 거야. 이 과정 보통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1번이 틀렸냐, 2번에서 틀렸냐, 3번에서 틀렸냐, 여기서 틀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글러 먹은 거고 정확한 연산은 밑이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3의 제곱은 그냥 3의 제곱이랑 똑같지. 소가로를 먼저 연산하시고 이게 맞는 연산이에요. 오케이? 이게 밑이 음수여서 가끔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연산하면서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 밑이 음수일 때는 무조건 낚시가 있다라고 항상 함정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셔야 되겠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요 바로 앞에서 그럼 약속한 게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라고 했고 이거 두 개 약속했어요. 맞지? 이거 두 개 약속을 했고 0의 영제곱은 얼마라고? 0의 영제곱은 정의하지 않는다고. 아예 없는 숫자야. 숫자가 아니야. 정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연산해 볼게. 이게 얼마인지 나도 몰라. 이제 이렇게 지수에 실수가 와 있어도 상관없다고. 밑이 똑같잖아. 게다가 양수야? 그럼 둘이 이런 희한한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저게 뭐 근사적으로 얼마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아무튼
연산을 이렇게 시행 가능하다. 증명은 없으나 받아들이자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약속이 되겠고, 이 행위를 하는 주된 이유는 거듭 제곱근을 지수꼴로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거듭 제곱근을 지수꼴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 꼴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합리적일 거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4제곱근이면 제가 4제곱근 얼마나 봐야 되지? 알아듣다고. 4제곱근이니까 4제곱하면 2가 나와야겠지. 대기수 안 써낸다. 학교 시험이면 답을 써야 돼, 대기수. 그럼 얘도 4제곱해서 2가 나와야 돼. 여기 써있는 애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x라고 하면 지수법칙이 그냥 성립한다라고 이 단어에서 받아들이면 이렇게 돼야겠지. 그럼 여긴 1이 생략된 거니까 x를 얼마로 쓰는 게 합리적일까? 4분의 1. 오케이? 아주 심플합니다. 결론은 세제곱근이면 2에 3분의 1 제곱으로 쓰자는 얘기예요. 그럼 양변 세제곱 해봐. 이거 세제곱하면 2고, 이것도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2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얘도 표현이 가능하지, 지수로. 5에 2분의 1 제곱 쓰면 되겠네. 그지 않아? 양변 제곱하면 똑같이 등호 나오잖아. 얘도 5고 얘도 5죠. 지수법칙 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하나 추가되네요. 자, 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m이라고 합시다. 보통 요것만 추가. 거듭 제곱근을 먼저 쓸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이 세 개가 시작과 끝입니다. 그냥 이거 전부예요. 이 다음은 다 연산 연습이야. 됐어? 해볼까? 자, 4제곱근 27이래. 27의 몇 제곱이야? 4분의 1제곱. 다시 27은 몇 제곱이죠? 3에? 그냥 지수법칙이 된대. 여기가 분수가 와있든 정수가 와있든 실수가 와있든. 얘는 거듭 제곱근 꼴이고 얘는 지수꼴로 표현한 거지. 표현하는 형태 자체가 다른 겁니다. 분명히. 자,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저는 이거 음수일 때 꼭 주의하시길 당부하고, 양수일 때만 100% 성립하는 거예요. 밑이 음수면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애들은 성립하겠죠.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써도 똑같은 숫자 나오지 않아? 맞죠? 이렇게 구하나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을 먼저 하고 제곱을 하나 똑같이 나올 겁니다.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성립 안 한다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정답이고. 자, 제가 지금 잠깐 설명드린 내용이 24페이지까지 내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꼴로 연습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여기는 개념 체크부터 볼게. 아직 분명히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책의 25페이지. 가장 쉬운 걸 이제 여기 개념 체크에 내고 있죠. 얘는 뭐니? 1. 모든 수의 영제곱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1로 약속했다고. 1. 자, 얘는 연산을 해야겠네.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면 2의 세제곱분의 1을 저렇게 쓰기로 했잖아. 그럼 얘는 8분의 1이죠. 8분의 1에 1 더했으니까 8분의 9. 맞지? 자, 얘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저라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보통 지수꼴로 표현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5분의 1은 5의 몇 제곱일까? 마이너스 1제곱이죠.
아직 어색하지? 5분의 1이 5의 1제곱분의 1이잖아.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다며.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밑은 양수가 맞습니다. 지수가 아니라 밑이 양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지수 법칙 쓸 수 있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갖다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25라는 연산 결과가 나오겠지. 뭐 거듭 제곱근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지수 단원의 포인트는 계산이에요. 계산은 당연하게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개념 체크에 저는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자, 대부분의 문제에서 사실 이렇게 주어집니다. 뭐야? 문제가 안 보여. 아, 몰라. 자, A가 양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밑이 양수란 얘기죠. 그리고 저는 지수꼴로 바꿔서 구하는 걸 추천해드린다라고 했어. 얘부터 한번 천천히 해볼게. 루트 A, A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루트 A라는 거 앞에 요게 생략된 거야. 2제곱근이잖아. 2제곱근. 헷갈리시면 양변 제곱해서 같게 나오는지 확인해봐. 같게 나오네. 얘도 A고 얘도 A죠. 얘는 A의 몇 분의 몇 제곱? 잘 안 보이나 보다. 4분의 1제곱이죠.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자, 이 방향이 먼저 자연스러우셔야 연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지수꼴로 표현한 거고 어떤 특정 문제에서는 거듭 제곱근꼴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도 써볼게.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내 4분의 1제곱은 내 제곱근 기호로 바뀔 거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 편이 보기에 좀 직관적입니다. 일단 루트라는 기호가 없는 게 보통 직관적이니까 연산할 때는 저는 지수꼴로 연산하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자, 두 번째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 6제곱근에 마이너스 2제곱이래. 천천히 하시면 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 6제곱근 기호는 6분의 1제곱이 되겠고 맞죠? 자, 그럼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갖다 곱하면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지수꼴로 쓰면. 거듭 제곱근꼴로 표현하면 심플하게 간단히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뿅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연습할 때는 지수로 바꾸고 지수 법칙 연산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됐죠? 제가 아주 기본적인 연산들을 한번 해봤고 이제 실제 계산해 볼게. 자, 26페이지부터 봅시다. 이게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얘네 밑을 봤을 때 다 양수지? 12, 2, 18 다 양수 맞잖아. 그럼 지수 법칙 그대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쟤를 간단히 해달라고 했는데 간단히 해달라는 얘기는 마치 여러분들 소인수분해 하듯이 12가 12가 뭐 곱하기 뭐니? 3 곱하기 4죠. 3 곱하기 2의 제곱입니다. 그럼 12를 제가 먼저 이렇게 쓸게. 이놈의 3분의 2제곱이 돼 있고 뒤에는 뭐 쓸 게 없어요. 그대로네. 그 다음에 18은 9 곱하기 2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됩니까? 이제 지수 법칙을 써볼게. 자, 지수 법칙을 쓰면 3분의 2제곱이 각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맨 앞에 2는 뭡니까?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거야.
이렇게 되겠고, 자 이것도 괄호 열면 얘랑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곱셈은 교환 법칙 가능하죠. 순서 바꿔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한 번에 쓰겠지만 저는 밑이 2이네부터 먼저 써볼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밑이 3이네.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앞에 세 마리는 밑은 제가 2로 맞췄고, 얘는 나눗셈이니까 지수 빼면 되고요. 얘는 곱셈이니까 지수 더하면 되고, 얘는 이거랑 이거 갖다 더하면 그냥 1이지. 얘만 계산하시면 되겠네. 분모 6으로 맞춰주시고, 자 이거 1이죠. 1 맞습니까? 틀렸네? 왜 틀렸지? 이게 어떻게 1이야? 진짜 병신인가? 2 곱하기 3이니까 6이지? 아까 욕을 해달라고 했는데 나한테 욕을 하고 있네. 아무튼 6이지. 이거 2입니다. 지수 1이니까. 맞지? 된 거 맞아 얘들아? 됐겠지? 네. 자 이건 제가 길게 풀어서 써드린 거고,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속도가 붙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선생님 한 번에 못 풀어요? 한 번에 풀기 어려워. 한 번에 풀기 어려우니까 그냥 암산력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얘는 지워도 되죠. 그럼 첫 번째 여기는 제가 연습을 다 시키고 넘어갈게. 자 두 번째도 밑을 봤더니 양수 아니야? 둘 다 양수입니다. 그럼 지수법칙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소인수분해 하듯이 일단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125는 5의 세제곱이고, 이놈의 마이너스 9분의 1제곱 다시 이놈의 6제곱 이렇게 돼 있지. 앞에 것만 먼저 볼게. 자 이쁘게 써볼게. 그럼 이쁘게 써보면 얘는 5분의 2의 세제곱이죠. 5분의 2의 세제곱에 그 바깥에 마이너스 9분의 1제곱 돼 있고, 그 바깥쪽에 6제곱 돼 있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우리는 특별한 증명 없이 받아들였으니 이거 다 갖다 곱하면 되지. 다 갖다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맞지? 마이너스 2면 얘는 5분의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25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뒤에 거도 이제 지수가 실수이지만 실수범위에서 성립하는 거 받아들이자며 얘랑 얘랑 그냥 갖다 곱하면 되죠. 합차 공식이네. 2 빼기 1이니까 1이지. 그냥 5분의 4지 뒤에 건. 생김새보다는 훨씬 심플하게 나오고. 두 번째는 5 나오겠죠? 그럼 5. 됐습니까? 자, 세 번째는 함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냥 문제를 봄과 동시에 아셔야 돼. 여기 음수잖아. 음수니까 얘랑 그냥 갖다 곱하면 안 된다고. 수학의 연산 순서 그대로 쫓아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의 6제곱이면 결국 6의 6제곱이랑 똑같지 않아? 양수잖아. 이렇게. 양수로 만들고 계산하라고. 앞에 거 이렇게 되겠고. 맞지요? 뭔가 내가 틀렸다라는 듯한 눈빛인데. 여기 잘못 썼네.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자, 이제 뒤에 거. 뒤에 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가 다 소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은 연산이 안 되죠. 밑이 다르니까. 그냥 분수꼴로 표현해 볼게. 하란 대로. 나눠달라면 이렇게. 나눈 놈의 루트 3제곱이에요. 그
근데 지수법칙이 여전히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3 여기 갖다 곱하면 되지. 그럼 분자는 루트 3 곱했으니까 3이고 분모는 얘랑 곱하면 루트 36이죠. 자, 뭐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자, 지금 얘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셔도 되는데 뭐가 편할까? 자, 앞에 있는 n은 6의 세제곱이죠, 지금. 이 다음은 뭐 정해진 게 없어.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자, 6의 세제곱은 6이 2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그럼 얘 먼저 곱하면 2의 6제곱이고 이거 약분하면 2의 세제곱이고 3의 세제곱이고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쓰셔야겠죠. 27분의 64가 나오겠고, 이게 제가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보기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3-1번 다 풀어보세요. 옆에 있는 거.